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지난 10일에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MQ-9B의 단거리 이착륙 버전인 MQ-9B 스톨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선보인 MQ-9B 스톨은 MQ-9B의 주날개와 꼬리날개를 변경한 옵션 키트로 구성됐으며 24시간 이내에 MQ-9B를 MQ-9B 스톨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MQ-9B 스톨의 주익은 접을 수 있고 캐터펄트나 어레스트 와이어가 장착되지 않은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 공군은 2023 회계연도 예산으로 100대의 MQ-9을 퇴역시킬 방침을 발표했으며 미 공군은 MQ-9을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UCAV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값싼 UAV 기반의 비스텔스기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비스텔스의 터키산 TB2가 러시아군을 상대로 맹활약을 하자 미 공군은 MQ-9도 운용 방법을 잘 생각하면 강대국 간의 싸움에서 통용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미 해병대는 미 국방부의 포스 디자인 2030에 근거해 MQ-9의 도입을 시작했습니다. 즉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른 미 해병대를 위해 강습 상륙함에서 사용 가능한 MQ-9B 스톨을 발표했다는 의미인데, 하지만 이러한 컨셉은 터키의 바이렉탈 TB3와 강습 상륙함의 조합과 같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터키의 바이카르사는 바이렉탈 TB2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TB3를 올해 안에 첫 비행시킬 예정입니다. 바이렉탈 TB2의 개발사인 바이카르사의 할룩 바이락타르 CEO는 일본의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은 한시라도 빨리 공격형 무인기를 도입해야 하며 이즈모급 호위함에는 TB3가 안성맞춤이라고 말해 중동과 아프리카와 유럽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는 터키제 UCAV를 아시아에 진출시키고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습 상륙함을 보유한 한국과 일본 및 호주 등에 TB3에 판매할 것을 노리고 발언한 것으로 보입니다. TB3는 비행갑판 아래에 있는 경납고에 수납할 수 있도록 날개를 접는 기능이 추가되어 해안에 있는 레이더나 지대함 미사일, 바다에 떠 있는 적의 군함 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맞추어 최대 10대의 TB3가 동시에 작전 투입이 가능하도록 아나돌루함의 지휘 통제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MQ-9 플랫폼을 연명시키기 위해 터키산 TB3를 노리는 아시아의 잠재적인 고객을 겨냥하여 MQ-9B 스톨을 준비해왔다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MQ-9은 매우 비싸서 저렴한 터키산 TB2 기반의 TB3의 가성비로 맞설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MQ-9B 스톨은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개발 중인 단거리 이착륙 신형 UCAV인 모하비를 재설계한 기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터키의 TB3를 의식하여 출시한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12월에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신형무인 전투기인 모하비를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설명에 따르면 모하비 UCAV는 정규 활주로를 갖춘 항공기지 이외에서도 운용할 수 있는 UCAV 개발을 2019년에 시작했으며 새로운 설계의 주익은 리딩 에지 플랩과 더블 슬로 플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력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롤스로이스사의 450마력의 M250 엔진을 탑재해 모하비는 152.4m 이하의 활주거리에서 이착륙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서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91m에서 121m의 활주거리 내에서도 이착륙이 가능한 단거리 이착륙 능력도 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이러한 구성은 5시간 이내 비행에 필요한 연료와 정보 탐지기기를 탑재한 상태를 말하며 만약 25시간 이상의 비행에 필요한 연료나 헬파이어 16발을 탑재한 구성이 되면 이륙의 1487.6m 내외의 활주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때문에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모하비의 단거리 이착륙 능력을 탑재해 모하비의 능력을 제한할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이번에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할 수 있는 새로운 MQ-9B 스톨을 발표하여 모하비와는 다른 기종의 무인기를 선보인 것입니다. 덧붙여서 모하비는 비포장도로에서도 운용하기 위해 강착 장치가 강화되어 있으며 모하비 본체를 포함한 운용에 필요한 모든 장치 세트는 C130으로 수송할 수 있고 본체를 제외한 기본 장치는 UH-60으로 수송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모하비의 경항모나 강습 상륙함에서의 운용에 대해 캐터펄트나 어레스트 와이어 등의 지원 설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번에 제너럴 아토믹스사가 발표한 MQ-9B 스톨은 터키의 TB3의 출시가 임박해오자 터키의 TB3의 컨셉을 그대로 가져와서 TB3를 견제하기 위해 MQ-9B 스톨을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터키가 처음으로 구상한 무인기와 강습 상륙함 및 경항모의 조합은 현재 여러 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지난해 말에 1만 1000톤급 경항모 차크리 나루에 베토에서 자국산 마커스비 수직이 착륙 드론을 운용하는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배터리로 작동하는 마커스비는 2시간 동안 최대 시속 68km로 비행이 가능하며 태국은 추가 시험을 거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페인이 건조해 1997년 태국 해군에 인도된 차크리 나루에 베토는 함재기로 도입한 중고 해리어 수직 착륙 전투기가 극심한 노후화로 2006년 퇴역한 직후 경항모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함재기 대신 헬기를 운용했지만 그나마도 선체 크기가 작아 대량 운용에 한계가 있어 결국 재난구호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데 그쳤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드론 운용은 차크리 나루에 베토가 드론을 이용한 해상작전 플랫폼으로 활용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전부터 수직이 착륙 드론의 도입을 요구했던 태국 해군은 경항모를 포함한 주요 함정에서 드론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서 고정익 드론을 사용을 시험하기 위한 프로젝트 빅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함재기인 F-35B의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중조기 경보나 전자전 및 공중급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영국 해군은 이외에도 정보와 감시 및 정찰을 위한 저가의 고정익 드론을 조달하는 프로젝트 뱀파이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항모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개념이 확산하는 이유는 비용 절감이 큰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항모를 건조하고 함재기를 탑재한 뒤 해상작전에 투입하는 과정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합니다. 항모에서 쓰이는 함재기는 라팔과 F-18 및 F-35 미그 29K 및 J-15 등에 불과하며 공군 전투기보다 생산량도 적어 대당 가격이 비싸며 함재기의 작전 및 운영 비용은 항모를 유지하는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함재기보다 도입 및 운영 유지비가 훨씬 저렴한 드론은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합니다. 리퍼나 글로벌호크 정도의 무인기를 제외하면 대다수 드론은 도입 및 운영 유지비가 매우 낮습니다. 드론은 함재기를 넉넉하게 탑재할 수 없는 중소형 항모에서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중소형 항모는 E2D 조기경보통제기나 EA-18G 전자전기 등 항모의 공중작전을 지원할 자산을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자기술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정찰 및 전자전 장비의 소형화와 경량화가 가능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일반 항공기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드론도 제한된 수준이 남아 조기경보와 전자전 능력 확보가 가능합니다. 경항모나 스키점프대를 갖춘 강습 상륙함을 보유한 국가에서 정찰이나 소규모 타격 작전 등의 드론을 투입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항모를 중심으로 구성된 전단의 원양 훈련에서도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유사시 항모를 향해 접근할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공훈련은 항모 전단에게 있어 필수입니다. 본토와 인접한 해역에서는 공군이 가상 적군을 맡을 수 있지만 원양에서는 함재기가 그 역할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빠른 속도로 비행하는 드론으로 대체하면 비용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드론은 적진에 추락해도 인명피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에게 요격될 위험이 큰 작전에 함재기 대신 드론을 투입하면 조종사가 적에게 생포될 가능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30년대 초반 전력화를 목표로 3만 톤급 경항모 건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재기로는 F-35B가 유력하며 KF-21을 개조한 기종을 탑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론 사용이 확대되는 세계적 추세에 맞게 감시정찰이나 소규모 타격작전 등에 쓰일 드론을 탑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B를 완전히 대체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운영 유지비를 절감하고 F-35B의 작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드론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항모의 설계 과정에서 무인무기의 사용이 얼마나 반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어찌됐든 현재 최근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인 전투기는 무인기와 경항모 조합으로 많은 나라들이 전술을 개발하고 있어 미래의 무인기는 해상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